이제 센터장님의 발표로 연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류충민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5분이라서 제가 늘 이제 발표라는 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서론에 쓸데없이 소리를 많이 하다가 결론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그 오가노이드는 이게 옛날 슬라이드 같은데 이제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오가노이드하고 균 상호작용 연구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가노이드를 연구한 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 분해하는 곤충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꿀벌부채 명라방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논리만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만 따져가지고 과학을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이제 조직으로부터 이제 오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생명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제일 생각 드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는 방금 이제 DNA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리덕셔니즘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환원주의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리덕션이니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줄여 가지고 그 마지막에 남는 걸 연구하면 그거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DNA 연구를 한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오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관에서 조직을 하고 조직에서 RNA, DNA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가노이드는 조직에서 다시 오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서양 과학에서 했던 리덕셔니즘을 약간 거꾸로 가는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책 한 권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은 책을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되게 헷갈립니다. 이제 뭐 오른쪽에서 읽어야 될지 왼쪽에 될지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이 오른쪽 위부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면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구적생입니다. 이게 이제 한 3,000년 전에 주역이란 책에서 이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궁이 뭐냐면 그 궁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부족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리덕셔니즘으로 줄여서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떤 전체를 봐가지고 특징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걸 극복하고 변하는 게 결국은 오래 가가지고 생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상당히 다르죠.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보면 홀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홀로바이옴은 뭐냐면 그 미생물과 생명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아니고 미생물과 생명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자 이런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바이옴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간이 된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기체라고 하는 우리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체가 결국은 미생물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만든 생명체가 유기체다. 결국 사람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 세포 공생설 이런 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옛날에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이 있다가 하나 둘씩 합쳐져 가지고 결국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홀로바이옴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균은 잘 아시겠지만 뭐 곰팡이든지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친구들입니다.
왜 균이라고 말하냐? 우리는 보통 이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거니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코로나 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였으면은 다 때려잡았을 텐데 못 잡았던 이유가 눈에 안 보여서 그랬죠. 미생물의 나이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미생물이 이제 지구가 45억 년 전에 뭐 나왔다고 합니다. 태어났다고 하는데, 미생물은 그보다 한 15억 년 뒤에, 그러니까 35억 년 전에 미생물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체가 나타난 것은 한 10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십억 년 동안 미생물은 혼자서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지구상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미생물의 바탕에서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홀로 바이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있고, 저기 손에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용암이 들끓고 있는 화산 주위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에 균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균이 78%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었듯이 35억 년 전에 바닥에서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게 근간을 만들어 준 게 세균들입니다. 대부분은 좋은 균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나쁜 균만, 균이 되게 나쁜 균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90% 이상은 다 좋은 균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교회 다니는데 이 건너가는 자는 그 불교의 반야신경을 번역한 책이거든요.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왜 고통 속에 있냐?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 관계가 왜 문제냐? 이게 속세가 이제 그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 세상에서 똑같이 연결되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세균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세균이 없으면 인간도 없을 겁니다. 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태적 지위를 한번 보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에 여기 보시는 이제 까만색 그 벌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나무 잎에도 있고 나무 둥치에도 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노란색 새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먹이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먹이를 먹는 거죠. 근데 이때는 다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 경쟁 관계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빨간색 새가 이제 옵니다.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 까만색 벌레를 먹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란색 새와 빨간색 새는 동일한 먹이를 갖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의 결과는 한 종이 멸종할 때까지 경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빨간색 새와 노란색 새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렇다가 우리 둘 다 죽으니까 우리 이제 조금 나눠서 먹어보자. 그래서 어느 날부터 빨간색 새는 나무 둥지에만 이제 이게 줄기에만 이제 벌레를 먹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 새는 나무 잎에 있는 걸 내가 먹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생이 자연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자연은 이런 공생의 결과입니다. 아니면 하나의 종은 멸종했을 겁니다. 뭐 지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이제 니치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이제 푸드 테크놀로지라는 세션이니까 농업에서 관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동일하게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생물입니다. 세균 중에 사과에 병을 일으키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에 병을 일으키고, 이제 사과도 이제 미생물도 사과를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미생물이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약을 뿌리죠. 농약을 뿌리고 뭐 이렇게. 근데 거의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제 경쟁에서 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뭐 어느 날 미생물이 다시 이제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이걸 사람보다 이제 잘하게 이게 그 사과를 먹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쁜균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이제 뭐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지난 이제 한 3년 동안 세네갈 인구가 뭐 1,500만 정도 된답니다. 1,500만 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비슷한 예가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그때는 5천만 정도 죽었답니다. 근데 인구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한 20억 정도 됐고, 지금은 8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환자들 속에 있는 비환자들을, 이게 안 움직이구나. 비환자들 갖다 구분을 해가지고 뭐 mRNA 백신 같은 걸 이제 개발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캐슬린이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자폐증 환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극심한 복통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복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복통을 이제 낫게 하려고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이런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가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의 비헤이비어나 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캐슬린, I read your book. 조홍균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온실에 갔었는데, 그 고추 잎 뒤쪽에 온실 가루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레가 왜 있지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고 이제 그 기자분들하고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번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한겨레 신문에 저 이제 카툰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곤충이 식물을 가해하자 공격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식물이 밑에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나 곰팡이를 도와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도와가지고 이 공격이라고 했던 이 곤충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내용은 뭐 너무나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Attack, Help, OK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온실 가루이가 먹으면 뿌리가 되게 커집니다. 그 뿌리 주위로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특별한 세균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세균들이 곤충을 죽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힘들자 밑에 있는 그러니까 미생물 세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끌어들인 세균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하는 곤충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작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늘 이렇게 제가 시간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급하게 또 넘기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미생물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회복하시거나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환자들은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대신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급격하게 적었던 분들은 사망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여러분들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생물을 나눌 때 그러니까 미생물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놈을 먹어야 되고 어떤 놈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마당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도 이런 마당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당발들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은 가능하냐?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AI 기술이 이용이 돼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게 이제 제가 15초가 넘었는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죽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줄기차게 기술을 연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아마 생로병사를 극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50년 안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AI 발전 기술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과학은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이게 참과 거짓,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고 논문으로 투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물학은 지금 죽음에 대한 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이 주제로 이제 오늘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가끔씩 우리가 균 그저 항상 나쁘게만 바라봤지만 오늘 또 보니까 정말 이 공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센터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